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포항 아침 기온 3.2도로 시작했는데요. 다만 낮부터 흐려지면서 차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위성 영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가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 선이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다가 그치겠지만 토요일 우리 지역에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 여부가 오는 1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각종 산업재해와 노조 탄압, 공해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까지 최정우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재청문회.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증인이 지금 취임하시고 2018년 이후로 지금까지 19명이 죽었고 포스코는 문을 열면 지옥이다.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나는 오늘 무사할까? 그런 생각으로 출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정우 회장의 지난 3년은 실패한 3년이다.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정우 회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후배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노동 현장에서 피 흘리고 쓰러져야 책임을 질 건지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더 안전과 직원을 잘 챙기라는 질책을 알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과 노동단체,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최정우 회장은 더 이상 연임해서는 안 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최정우 회장 연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을 배불리는 상황을 멈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악덕 기업과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철퇴를 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제철소 앞에서는 최정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농성도 시작됐습니다. 최정우 회장 연임을 반대한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을 반대한다. 연임을 반대한다. 천막 농성을 시작하려는 노조와 이를 막아서는 사측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를 시작으로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12일까지 노동자들은 한 명씩 단식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이되는 산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최정우 회장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최정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오천읍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네이처 ENT의 대주주인 동양종합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민들과 체결한 상생협약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매립장 증설을 추진하는 데는 폐기물 매립장의 대주주인 동양종합건설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8월 네이처 ENT 전신인 동양에코가 오천지역발전협의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입니다.
매립장 사용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반대 운동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네이처-ENT의 폐기물 매립장 증설은 이 같은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권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아주 주민들로 봐서는 악덕 기업입니다.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는 주민과의 상생협약을 헌신짝처럼 벌인다는 기업의 실제 소유주 책임이 크다며 네이처-ENT의 대주주 동양종합건설을 규탄했습니다. 또 포스코 협력사로 성장한 지역기업이 오히려 주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종합건설과 백성동 회장이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포스코 최정우 회장도 동양종합건설이 매립장 증설을 철회할 때까지 지역과의 약속을 내던진 업체와의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의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한 동양종합건설이 이런 주민과의 약속을 완전히 어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과연 이런 부도덕한 기업과의 거래를 계속할 것인지. 이에 대해 네이처-ENT 측은 오천 지역과 상생협약을 맺었던 신매립장과 안정화 대상인 사후관리매립장은 별개 사안이라며 이번 매립장 공사는 안전 문제 때문이지 증설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D등급을 받은 6매립장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공사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5일 폐기물 증설과 관련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가 향후 11조 원을 투입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그린 경제 생태계 구축에 나섭니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워 세계적 추세인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옮겨가는 전환기가 다가오고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 중립 시대에 에너지 화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수소. 전 세계의 돈이 전기와 수소 등 친환경 산업으로 몰리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그린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는 총 사업비 11조 3,400억 원을 투입해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환동의 항만 물류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양식 기반 조성, 동해안 항만 마리나 관광 등 4개 분야 22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에너지 전환 시대가 왔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 에너지 전환에 맞는 산업이 모두 다 있습니다. 우선에 수소 관련 산업, 그리고 배터리 산업,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이 모든 산업을 다 갖추고 있는 경상북도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그린 경제를 달성하겠다.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의 발전 방향으로 이스트 플랜도 제시됐습니다. 울진에는 수소에너지 실증 생산단지를 영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생태 관광섬 보존과 해안도로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산을 어떻게 지역 자산화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단순히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지역 발전하고 연결이 안 됐는데 지역에 있는 풍력, 에너지 자원을 지역 자산화해서 우리 기업에 공급하고 지역 브랜드로 연결시키는. 이 밖에 예타 통과가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철저한 논리 개발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매매값이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는 1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인 2016년 4건보다는 30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아파트 전체 거래량도 5만 1,000여 건으로 한 해 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과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서대구 KTX 역사 설립 같은 개발 호재에 더해 수도권과 비교해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됐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작년 8월 달에 84제곱미터의 경우에 15억을 넘어섰습니다. 거래가가. 재건축, 재개발, 이 붐이 확실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사회 교통 호재, 개발 호재들이 맞물려서 지금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구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거래는 뚝 끊긴 상태입니다. 11월 20일부로 묶이면서 올 수도 됐죠. 취득세도 중과 100% 다 되고 양도세 때 이제 8545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출과 세제 규제 강화 영향으로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 피해입니다. 초고가 아파트가 늘면서 다른 가격대 아파트 가격에도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좀 호가 상승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가 전 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과감하게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 신혼 청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달 안동 임동면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봄철 대형 산불은 귀중한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가옥과 인명피해, 특히 산중 사찰과 문화재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안동시 임동면에서 일어난 산불은 삽시간에 수 킬로미터까지 번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바싹 마른 나무 등이 불쏘시개가 되면서 21시간 동안 25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2월에 이례적인 대형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 불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대형 산불에 취약하다고 지적된 천정고찰 의성고운사, 계곡 사이가 최대 150m도 되지 않아 인근에 비화를 동반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고운사 경내는 화염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경내에는 소화기 일부와 소화전이 있지만 갑작스런 산불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운사에는 40개의 사찰 건물과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석조 열애 좌상 등이 있지만 대형 산불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소방 시설로 가지고는 속수무책이 아닐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 방제 시스템이라든가 고운사에 설치했는 것이 노후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과연 불이 났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봉정사도 대형 산불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화전과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지만 강한 바람에 날아다니는 불씨를 막을 방책은 없습니다. 이곳 봉정사에는 국보인 극락전과 대웅전이 있고 보물인 화엄강당과 고금당, 경북문화재인 만세로와 삼층석탑 등 귀중한 문화재가 많습니다. 이처럼 산림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 대형 산불에 취약한 사찰과 달리 세계기록유산 유교 책판을 보관 중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장판가게는 최첨단 소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달 안동 산불 직후 국학진흥원은 타워형 스프링쿨러를 시범 가동했습니다. 타워에서 장판각 지붕과 숲에 뿌려진 물은 마치 비가 오듯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6만여 장의 세계기록 유산을 보호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고 또 원격 조정도 가능합니다. 60톤의 물이 30분간 분사가 지속되는데 초당 한 33리터 정도 물이 쏟아집니다. 장판각뿐만 아니라 주변 숲에 뿌려져서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지는 이상 기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 모든 걸 잃고서 대책에 나설 것이 아니라 산중 사찰에 산지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호하는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의장 선출 이후 9대 9, 정확히 절반으로 쪼개진 안동시의회가 지난주 안건 처리를 두고 또 정면 충돌하면서 본회의가 산회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번 파행은 지역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이 불씨가 됐는데요. 잦은 파행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양측은 서둘러 봉합에 나섰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가 진행 중인 안동시의회. 그런데 재적의원의 절반인 9명의 자리가 몇 시간째 비어 있습니다. 결국 의석수 부족으로 회의가 중단됩니다. 오늘 3시간 이상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하고 기다렸습니다만 응원이 안 된 관계로 안동시의회는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민주당과 무소속 주축 9명, 국민의힘 중심으로 9명 이렇게 두 진영으로 쪼개져 사사건건 대립해왔는데 국민의힘 쪽 의원 9명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16개 안건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히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3대 문화권 사업 관련 안건도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파행의 원인은 노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내용 가운데 지원 대상 단체의 범위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안동 시민들이 아닌 분들이 구성원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다른 지역에 있는 노조원들한테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이 원안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고 나중에 보완할 게 있으면 차후에 개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소속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례가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속했던 한국노총 지원을 염두에 뒀다고 주장합니다. 조례안은 양대 노총 산하의 지역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는데 통상 민주노총은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는 만큼 사실상 지원 대상은 한국노총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일부 시의원들에게 조례안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지역 한국노총 측은 김영동 의원과 조례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조례안에도 한국노총이라는 단어는 한 곳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의회 파행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양측은 지원 대상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중재안에 합의하고 추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달로 종료되는 1년간의 활동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조사 업무량, 범위 등을 감안할 때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했습니다. 새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하면서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학생 1명당 한 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23만 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경북의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6만 4천여 명으로 총 74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비를 제외하고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352억 원과 77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올겨울은 계절성 대표 감염병인 독감이 유행하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2명으로 이번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5.8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독감 환자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가 잘 지켜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울진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편의시설과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등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울진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을 통해 내년까지 국도 36호선 금강송면 쌍전리에 휴게 공간과 주차장, 판매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성 영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가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 선이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다가 그치겠지만 토요일 우리 지역에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